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크로 쪽에서는 자, 미국과 일본의 최근에 장기 국채가 발작을 좀 일으키면서 올라가면서 오늘도 이제 기관, 특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거칠었습니다. HLB 쪽에서는 이제 44회차 전환사채 300억 관련해서 납입 공시가 나왔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주가는 오늘 전일 대비해서 2% 하락한 42,100원에서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7월 말 대비에 지수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기준으로 100%가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000선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7,2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40% 가까이 일단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이제 조정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약보합세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1.33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8%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7% 넘게 이제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하이닉스 관련되는 ADR도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어제 삼성전자가 28만 8천원까지 이제 갔던 부분에서 윗꼬리 찍으면서 내려왔는데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4조 가까이 일단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2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반등의 어떤 가격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수급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좀 발생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들이 5조 넘게 일단 이 매물들을 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 기관들이 소폭 매수,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는 뭐 4배 정도죠. 4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3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17원 50전 정도.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조금 특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매크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일단 금리거든요. 이달 이제 28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 16일 날 케빈 호시의 두 번째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쪽 빼고 나면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렸어요, 사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말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동결 상태입니다. 이게 기준금리되는 연방기금 금리는 동결되어 있고 지금 이제 27일부터 현지 시간 27일부터 이제 잭슨홀 심포지움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있는 그 FOMC 관련해서 금리 동결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기준금리 말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장기채 금리입니다. 1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4.71 정도. 그래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5.28%를 기록하면서 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최고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채 실제 실물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뭐 5% 정도, 그 다음에 4.7 정도 넘어가게 되면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권 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뭐 연동을 준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볼린저 밴드 상한 7,200선을 찍고 일단은 5일선 지켰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지면 그냥 빠지는 영향을 오늘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100일선, 그러니까 뭐 120일, 6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최대 거래가 일어났던 가격 존이 지금 이제 7월 말, 그러니까 5천선 초반, 여기에 지지를 하고 올라왔다가 20일 이평선까지 일단은 조정을 좀 받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는 못하고 단기 이평선을 타다 어제 이탈하고 난 다음 오늘 갭다운 양봉을 보여줬죠. 장중에는 뭐 3% 넘게 좀 밀렸다가 일단 낙폭을 줄여서 갭다운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태깅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5일째 만에 이제 태깅에서는 조금 안 되고 5일선 정도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고가가 43,150원, 그래서 한 44,000원, 한 45,000원에 붙이면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는 거 정도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장중에 한 4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서 끝났죠. 그래서 종가는 42,100원, 한 2% 정도 빠졌다가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 여전히 이제 뭐 100만 주 정도 큰 폭의 거래량 나오고 있지 않는데, HLB 특징이 있죠. 거래량 없이도 그냥 질질 내려오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매물대인 5만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랫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넘겨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재료를 반영해서 올려갔다가 이제 추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저항대로 인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7월 16일에 나왔던 요 음봉의 시가 라인이 일단은 지금은 N자형 패턴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좀 지지는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4750원,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지지는 하기는 한번 하고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꾸준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8일 정도 7일 정도 이어졌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자, 외국인 쪽의 어떤 수급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 8시 이후에 정도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구 쪽에서 이제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는 좀 재밌는 거는 항서제약의 공매도에서도 가장 제일 센 게 모건 스탠리거든요. 그러니까 HLB 쪽에서도 오늘 매도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그 다음 공매도 쪽인 이제 신한, 항구, 공매도 쪽에서 일단 매도를 해서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밑꼬리는 나타났고요. 여전히 메릴리치라든지 골드만삭스, JP모건 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줄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 공매도 쪽에서 한매수로 수익 실현이든 아니면 이제 현물을 좀 더불어서 좀 사는 형태든, 아무튼 7월 말부터는 계속 이게 그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일단은 들어왔다가 봐야 될 거고, 기관 쪽에서는 그냥 박스건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5만원대를 가기 위해서 세 가지, 결국은 이제 뭐 담관랑 관련되는 리라포너트립이 9월 25일까지 허가 일정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그 개최 여부, 레터가 보냈는지, 그랜티드 레터가 왔는지, 그다음에 일정이 잡히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7월 24일까지 제출했던 동진 사이트 관련되는 CAPA 관련되는 플랜에 대한 이후에 VAI 등급 여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 이제 10월달까지 가장 중요한 뭐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 다만 계속 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5만원대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후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단기 반등 흐름의 구간은 다른 섹터의 어떤 반등치 정도까지는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그 저항대인 5만원대를 가서 머무른다든지 추가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건데 여전히 거래량이 좀 분출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3% 빠졌고 거래는 여전히 없습니다. 여기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여기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1,300원대에서 2,600원이니까 거의 여기도 이제 8월달 저점, 7월달 저점 대비하면 100% 정도 올라온 겁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000원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틀 정도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지금 이노베이션이 가장 일단 견조하죠.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0%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일단 견조함을 유지해주고 있다. 자, 그런 사원에서 이제 오후에 나왔던 공시는 정권 발행 공시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300억대의 전환사채, 여기에는 진양곤 의장도 1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그 이제 3호 전환사채 발행이거든요. 그래서 8월 19일 오늘 이제 납입일이었는데 실제 발행 금액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납입이 된 걸로 자유공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블랙록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블랙록이 다른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투자했을 때도 그 기사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 매수다, 뭐 패시브다, 펀더멘탈 바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블랙록이 들어간 데는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종군당 쪽에 들어간 이제 쿠페르닉 글로벌 인베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는 가치 투자 성향이다, 이런 쪽에 들어오면 이제 수급이 조금 펀더멘탈을 인정하면서 들어오니까 이런 자금들이 향후에 HLB가 외자 유치를 했을 때는 요런 쪽에 어떤 장기 가치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즈모 관련되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나왔던 거니까요. 10월 23일, 27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데, 이번에도 항서제약도 많은 이제 참여가 있고요. HLB 쪽에서도 리보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인선 흉선 상피 종양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 구두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강보합세 정도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파마슈티컬스 2025년도 탑 50,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처방의약품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112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10위권이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0조 정도 되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00조 정도 안 되는 흐름으로 1등이 올라왔거든요. 단연히 이제 1112 쪽에서는 마운자로라든지 젯바운드가 가장 탑셀링 드럭에 들어가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1112는 1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단일 품목으로는 1등한 것은 이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 40조 정도가 넘어가는 게 이제 키트루다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 키트루다의 이것 또한 이제 마운자로나 이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할지도 좀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중국 관련되는 일본 업체도 있고 유럽 업체도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걸 보게 되면 뒤편에 있습니다. 31위부터 50위까지 있는데 항서제약도 이렇게 49위에 있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3단계 정도 떨어졌는데 하나로 이제 따져보게 되면 한 5조, 6조 정도 매출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글로벌
빅파마라고 보게 되면 한 5조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랭킹 50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R&D 그 스펜드 쪽에 들어가는 거는 1조 이상 들어가죠. 1조 이상 R&D 자금을 매출액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탑셀링 드래그에게 보게 되면 파이로팁은 당연히 이제 아는 거고, 위에 이제 두 개를 뭐 찾아보니까 유방암 항암제하고 맨 앞에 있는 것은 그 조영제입니다. 조영제. 그래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4천억대 이상 되는 탑셀링 이제 드럭을 올려놨는데, 여기 이제 캄넬리주맙이라든지 뭐 그 리보세닉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탑셀링에 캄넬리주맙하고 리보세라님은 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슬슬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N자형 패턴을 내기 위해서는 4만원대 지지받으면서 5만원대를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3파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정이 여기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